안녕하십니까. 박훈탁의 국제정치경제TV입니다. 오늘 방송은 초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리는 터키와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과 취약성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초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고금리를 부정하는 회계 원칙에 따라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터키의 대출자들이 대대적인 채무 불이행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러나 터키가 글로벌 공급망에 깊숙이 개입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지금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와 사회 질서도 붕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일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지역화와 중복화로 취약성을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초인플레이션 때문에 3개월 만에 자국 통화 가치의 절반이 사라졌고 지난주에는 주식시장이 거래를 중단했고 그리고 매점 매석에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으나 터키 대통령 레시프 타입 에르도안은 대중연설에서 터키의 국교 이슬람을 핑계로 이자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초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이자율을 급격하게 올려야 하는데 이슬람교에서는 고리를 금지합니다. 에르도안은 새로운 정책 추진의 근거로 고리대금에 대한 이슬람 금지령을 언급하면서 그의 정책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나는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슬림으로서 나스가 요구하는 것을 계속할 것입니다. 나에게 다른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지적한 바와 같이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가 높은 금리와 강력한 외화 유입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포기함으로써 외국 자본 흐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의 아이디어의 핵심에는 저금리가 소비자 물가 상승을 억제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는 정통 경제학과 세계 중앙은행가들의 공통된 견해와는 정반대입니다. 에르도안의 이러한 최근 성명으로 인해서 터키의 리라화가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리라화가 폭락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에르도안은 리라화 가치의 붕괴를 경제적인 포위 공격이라고 비난하면서 터키를 초인플레이션으로 몰아가려는 서방의 계획에 맞설 것이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2018년 8월 유럽중앙은행 ECB가 리라화 폭락이 터키에 대출을 제공한 유럽 은행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터키 대출자들은 대부분 리라화 약세를 해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외화 차입에 대한 채무 불이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유로화로 이루어진 외화 차입이 터키 은행 부문 자산의 무려 40%에 달합니다. 이것이 거의 전부 부도를 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잡하게 연결된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복잡한 연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들 중 하나만 끊겨도 전체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엄청난 규모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기후 시스템에 필적하는 복잡성입니다. 공급망이 붕괴한다면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컴퓨터를 병렬해도 글로벌 공급망 붕괴의 정확한 원인과 결과를 계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급망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공급망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복잡하며 또한 취약한지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빵 한 덩어리를 사러 가게에 가면 그 빵이 신비롭게 선반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네 빵집 점원이 배달 들어온 빵을 선반에 올려놓고 소비자가 그걸 사서 집에 가서 먹습니다. 빵집에서 가게까지 빵을 배달한 트럭 운전사들은 누굽니까? 빵을 만드는 사람은 빵을 만드는 데 필요한 밀가루, 효모 및 물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빵을 굽는 데 사용되는 오븐은 어떻습니까? 빵을 구울 때 투명하거나 일종의 종이 포장지에 넣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왔습니까? 베이킹에 사용되는 밀가루는 밀에서 왔고 그 밀은 농장에서 재배되고 중장비로 수확되었습니다. 농부는 노동력을 고용하고 물과 비료를 사용하며 밀이 빵집에 도착하기 전에 가공 및 포장을 위해 밀을 보냅니다. 오븐을 만든 제조업체는 강철, 강화유리, 반도체, 전기회로 및 기타 부품의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장은 전기, 천연가스, 난방 및 환기 시스템의 투입, 오븐을 만드는 숙련공을 필요로 합니다. 상점에는 화물 적재장, 재고 보관을 위한 백룸, 지게차 및 컨베이어 벨트가 있어서 트럭에서 선반으로 상품을 이동합니다. 이러한 공급망의 모든 연결에는 운송이 필요합니다. 농부는 종자, 비료, 장비 및
기타 투입물을 배달하기 위해서 트럭이나 철도에 의존합니다. 오븐 제조업체는 또한 오븐 구성 요소를 포함하여 투입물을 배송하기 위해 트럭이나 철도에 의존합니다. 제과점과 상점은 주로 트럭으로 완성된 빵덩어리를 배달합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자동차에 의존하여 상점에 도착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전체 네트워크, 농장, 공장, 빵집, 상점, 트럭, 철도 및 소비자는 계속 작동하기 위해서 에너지 공급에 의존합니다. 에너지는 원자로, 석탄, 화력 또는 천연가스, 화력발전소 또는 개별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고압전선, 변전소, 변압기 및 로컬 연결 그리드에 공급되는 재생 가능한 소스에서 올 수 있습니다. 위의 예는 빵을 만드는 구성 요소와 단계를 절대로 과장한 것이 아닙니다. 위의 예는 실제 공급망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모든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목 현상은 순전히 국내적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지역적 공급망은 거의 없습니다. CEO, 물류 엔지니어, 컨설턴트 및 정치인들은 지난 30년 동안 공급망을 세계화했습니다. 1990년대 초에 시작된 세계화가 공급망의 세계화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온 아이폰은 한국산 특수유리와 대만산 반도체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온 지적재산권과 디자인을 사용합니다. 아이폰에는 일본의 플래시 저장 장치, 독일의 자이로스코프, 오디오 증폭기, 배터리 충전기, 디스플레이 포트 멀티플렉서, 배터리, 카메라 및 기타 수백 가지 고급 부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애플은 아이폰에 들어가는 재료와 부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6개 대륙의 43개 국가의 공급 업체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공급망에 대한 간략한 개요였습니다. 물론 해당 공급망의 모든 공급업체에는 자체 공급망과 프로세스가 따로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공급망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의 시금석은 JIT, Just in Time Inventory ID였습니다. 자동차 조립 라인에 시트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트가 설치 당일 아침에 공장에 도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는 보관 및 재고 비용을 최소화합니다. 조립 라인에 설치된 모든 부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물류는 최신 소프트웨어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이후 공급망 세계화는 비용 절감에 관한 것이며 더 낮은 가격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급망 세계화에 단 한 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 모두가 악화됩니다. 배송을 한번 놓치면 전체 조립 라인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지연된 선박으로 인해서 빵가게 선반이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정전으로 운송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글로벌 공급망에서 일어났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실패하면 그것을 대체할 중복성, 리던던시가 없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충격에 취약합니다. 팬데믹, 무역전쟁, 중미 디커플링, 은행 담보 부족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졌습니다. 실패가 연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중국에서 원자재 투입이 지연되면서 수출품 생산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의 에너지 부족은 철강 생산, 광업, 운송 및 기타 기본 산업의 추가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항구 지연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부품 및 완제품이 지연되고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화 애플리케이션에 의존하는 전자제품, 가전제품, 자동차 및 기타 내구 소비재의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시스템이 얼마나 복잡한지 보았습니다. 공급망 붕괴로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사회 질서의 붕괴도 멀지 않습니다. 대대적인 채무 불이행을 일으킬 터키가 글로벌 공급망에 깊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지만 이제 우리는 공급망의 세계화를 되돌려서 최대한 공급망을 지역화하고 공급망 중독성, 리던던시를 확보해서 하나의 공급망이 붕괴해도 대체할 수 있는 공급망을 확보해야 합니다. 1990년대부터 글로벌리스트가 만든 단 한 개의 글로벌 공급망을 다수의 지역적 공급망으로 대체하는 노력이 시급히 요청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